딱 하고 이제 라이브가 쫙 하고 호호호 허허허허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바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다하는 블록체이너 시은 영훈과 옆에 붓달릭이 나와 있습니다. 네, 붓달릭과 함께하는 붓달릭님. 네, 블록체인 찌라시 시간입니다. 아, 블록체인 찌라시가 아니구나. 요즘에 블록체인 찌라시만 하는 거니까 거의 찌라시죠 뭐. 찌라시 및 라운지 및 네, 이것저것을 합친 네, 블록체인 라운지 짬뽕. 블록체인 짬뽕이라고 하자. 네, 매주 목요일날 하는 블록체인 짬뽕 시간입니다. 간만에는 게스트 영우님이 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게스트 붓달릭도 여기에 왔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불빛이 왜 이러지? 뭐 불빛이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인효아님, 호라이오님, 곽호진님, 조재령님, 이정수님.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겠군요. 아, 네, 마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 초에 나왔던 저희 그림을 그려주신 SG님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호호하하님, 우지한 트위터요? 네, 한번 들려보죠. 우지한 트위터는 없는데 지하두.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또? 네, 바람가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경이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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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늘 공지사항 없어? 공지사? 전 없어요. 없나? 나는 뭐가 있지? 저도 생각해보니까 없군요. 간만에 공지사항 없이 우리 요즘에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일을 하고 있잖아. 평온해? 아니 막 불안한데 그거는 내가 나의 무지함과 멍청함에 불안한 거지.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 마티님, 저희 그 웹사이트에 가면 위에 커버 포토에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진짜 나는 우리 엄마 빼고 그려주신 분이 처음이라서. 아, 진짜 어머니가 그려주셨어? 예, 옛날에. 아, 우리 어머니는 그림 못 그리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짜잔. 네, 이게 풀샷이고요. 네,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영훈이가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딱 저렇게 생겼고요. 네, 화진이님. 아, 요즘에 이름이 참 재밌어. 허허하님도 있고. 어쨌든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보통 블록체인 라운지를 하면 막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하는데 오늘도 아마도 내용 자체가 좀 이슈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두 시간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 발표도 한다며. 그 발표도 하니까 한두 시간 할 거예요. 네, 치에드영 시은님 하이하이. 시은이 형이 오늘 세그웨이 2X를 발표한답니다. 네, 세그웨이 2X 저희는요 일찌감치 준비할 겁니다. 그 11월 중순 다 돼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단 발표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저희 리플레이 프로텍션이나 막 포커가 뭐예요 그런 거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영호님 오늘 너가 찌라시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몇 월며칠이지? 2017년 10월 26일 블록체인 찌라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캐시 파운데이션 내용인데요. 지캐시가 최근에 얘네들이 USA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왜 얘네가 그냥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미국의 비영리 단체를 등록을 했는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 GCash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건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공공 인프라라는 거죠.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거.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얘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기차, 철도, 우리가 먹는 물 이런 것들처럼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암호화폐 자체가
우리는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로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으로 등록을 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에 이런 게 있대요. 500일 C3 퍼블릭 체리티. 이제는 공공 어떻게 보면은 체리티로 이제 등록이 된 거고 파운데이션 암호화폐 파운데이션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표명한 거죠. 네. 되게 좋은 거 같은 게 공공기관 아까 너가 말했던 철도나 아니면 수도나 이런 거 전기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먼저 자기들이 현금으로서 이제 화폐로서 선점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케시 쪽의 철학은 화폐 시스템 자체가 은행들도 공공기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잡혀 있다는 거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은행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이 또 화폐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 자체는 화폐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또 JP 모건의 그 새로운 그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하고 쿼럼하고도 GK 스낙하고는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GK 스나크를 이제는 쿼럼 위에다가 까는 거죠. GK 스나크 같은 경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다가 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위에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암호화폐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죠. 네, 엘카 누나 안녕하세요. 김수영님 안녕하세요. 네, 사생활 보호는 장점이도 불법 자금이 활개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정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아 진짜? 아니 익명성이 보장되면 당연히 불법 자금이 활개치겠죠. 오케이. 뭐 내 생각에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GK 스나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거기서 이제 공공기관처럼 해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는 사실 GK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잖아. 그냥 코인이 두 종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분들은 끄게 키겠죠, 당연히. 키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끄고 하거나 뭐 자기들이 그거 하는 옵션이 있겠지 따로. 그리고 또 뭐 제3자의 그런 빅데이터나 그런 것도 그 데이터 위주나 제3자 단체나 그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온오프 램프를 감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모르지. 나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기술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몰라서. 나는 거의 100%더 활개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어도 기술이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 못 죽인단 말이야. 근데 기술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불법 자금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그걸 시스테매틱하게 불법을 더 잘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좀 많아진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뭐냐면요, 세그윗 트랜잭션, 세그윗을 적용한 이제 거래 숫자인데요. 지금 현재 세그윗 어답션율이 보면은 한 16% 이상까지 치서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러지? 그래서 얘가 쓴 거는 세그윗이 적용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됐어? 지금 들리시나요, 여러분? 되게 어이가 없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여기 네. 갑자기 왜 뺀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 나는 하드웨어. 이제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세계적인 라이트코인. 그쵸. 네. 내 이거를 뺀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인 형이 잘 못 빼네요. 네. 여러분. 왜? 그걸 빼면 안 되지. 딴 걸 뺐어야지. 네, 그런데 그래서 세그윗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그윗이 적용된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라는 게 많은데 우리도 아직은 어떤 건지는 모르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아래를 보면 이제는 얘가 하나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비트코인 골드가 얼마 전에 포킹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골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여기저기로 옛날 것도 옮기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세그윗이 적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뭔가 세그윗에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 막 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 총 트랜잭션 수가 같으면서 세그윗의 적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총 트랜잭션 수가 증가를 했는데 그 트랜잭션 중에서 세그윗이 적용 안 된 게 많다. 그럴 수도. 총 트랜잭션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트랜잭션 양 중에서 세그윗이 적용 안 된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골드와 관련된 트랜잭션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세그윗이 이제는 뭐 그래도 16%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거잖아. 세그윗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그윗 지갑에서 내가 비세그윗 지갑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트니스는 여전히 분리돼서 가는 게 맞잖아. 걔가 받는 애가 위트니스를 다 받는 건 아니잖아. 세그윗은 이제 트랜잭션별로기 때문에 지갑별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거는 세그윗 적용 안 된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별인가? 지갑이 아니야? 트랜잭션별로. 오케이. 복잡합니다. 좀 더 공부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찌라시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뭘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그윗과 관련된 차트를 보시려면 뭐 이렇게 좀 정확히 나오는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궁금하다. 줄어들어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죠. 아래 보면 뭐 블락 크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태티스틱스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FET 프로토콜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FET 프로토콜을 많이 다뤘었어요. 형도 옛날에 다뤘었죠. 네, 너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 네,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뭐 TCP/IP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이 아닌 프로토콜 한 사람들은 돈은 못 벌고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돈을 다 먹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미래에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토큰이 활용되기 때문에 코어 프로토콜 단에서 모든 그런 부가가치를 먹을 거다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FET 프로토콜이고 이게 정말로 강력했거든요. 정말로 강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의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코어 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애플리케이션은 좀 약간 무시?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약간 반박 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얘는 예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컨센서스에 있는 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웹3를 하는데 뭐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there's no such thing as FET protocols. FET 프로토콜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는 초기 단계다라는 게 가장 큰 설명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게 초기 단계 때는 프로토콜 단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프로토콜 단에서 가장 활발한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애플리케이션 단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는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TCP/IP 알죠?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이제 TCP/IP가
실제로 표준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공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다 내가 돈을 먹을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표준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진짜 블록체인 프로토콜 중에서 무료 블록체인도 생길 수가 있네. 무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현재 크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사람들이 쓰잖아.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은 결국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야. 현재 그냥 많은 수의 이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사용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메시징 같은 경우는 위스퍼를 쓰고 저장 공간은 IPFS라든지 뭐 수험을 쓰겠다. 그런 이제는 백엔드로만 쓰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따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이런 얘기죠. 네. 그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봐봐. 애플리케이션이랑 프로토콜이랑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시스와 어거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야 앱이야. 스팀은 프로토콜이야 앱이야. 맞아. 스테이터스는 앱이야 프로토콜이야. 앱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위에서는 또 합쳐지고 이게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쵸. 이게 프로토콜 성격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프로토콜이고 이 위에서 뭐든지 다 이제는 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점점 방향이 뭐냐면 디지털 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애플리케이션이고 어떤 게 프로토콜이고 이게 모호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현재 주소는 딱 이게 디지털 골드단에서 멈춰 있지. 그쵸.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런 의견도 많고 비트코인 골드 나왔잖아. 비트코인 골드 지금 얼마야?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 팔았어? 난 나오자마자 팔았지. 팔아 제끼야지. 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는 또 여기서 멘션한 게 뭐냐면 스티븐 투얼이라는 분이 쓴 건데 워낙에 유명하죠. 슬락킷 파운더고 웹3, 웹 3.0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는 어떤 추상적인 스택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단에는 웹 브라우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어플을 쓸 때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그 아래는 이젠 Decentralized Application, DEP이라고 하는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분야별로 있겠고 이 중간에가 약간 미들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미들웨어는 이 Decentralization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쓰는 주요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P2P 메시징,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머신, 합의, 스테이트 채널, 가버넌스, 옵체인 컴퓨팅, 데이터 피드, 오라클 같은 이런 게 있겠고 맨 아랫단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라우팅,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신기하게 여기 스테이트 머신도 여기다 집어넣었어. EVM 그것도 같은 신기하긴 거. 하네. 왜냐 그게 한 번 더 아랫단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랫단일 것 같은데 아랫단은 뭐 그냥 인터넷을 얘기한 것 같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런 스택들이 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VC들은 가장 관심이 많죠. Yes,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되는지이기 때문에. What's up? What's up, Agartha? Shoutouts to Agartha from Sweden. How do you know that she's from Sweden? Because he contacted me on Facebook. 페북에서 만나서 합니다. 네. 네, 김명수님, 이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그런 쇼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다뤘었어? No. 드라시에서? 이게 뭐냐면 로라신이라고 이제 유명한 포브스의 기자가 있는데 옛날에 쓴 글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블락스트림이 또 까는 거예요. 블락스트림은 사이드 체인 아이디어를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팔 거다. 그 다음에 매달마다 어떤 돈을 받고 팔 거다라고 하고 뭐 나중에는 하드웨어까지 팔 수 있다 뭐 이러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빅플라커들이 블록스트림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블록 자체가
블록 사이즈 자체가 작아야지 레이어 2 솔루션이 많이 발전이 될 수가 있겠고 사이드 체인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이 발전을 해야지 블록스트림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있잖아 그 알잖아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얘기가 달라진 게 사이드 체인이 아니고 그 엘럼 리퀴드라는 그거를 솔루션을 그거를 팔고 싶어 하는 거고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도입도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또 싸우고 있어요 갑자기. 에릭 롬보르조랑 이제 에런 백이 막 나오고 또 싸우고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막 볼 필요는 없는데 네.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규현님 그 구독 중인데 실시간 방송 푸시가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거에서 다른 방송들 실시간 방송 푸시 자체를 꺼두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네, 아니면 저희가 시간이 이게 좀 어중간해서 실시간 방송 푸시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S 런던? 뭐 런던에서 열린 이더리움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빅토 트론이라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빅토가 수험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수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이거를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못 봤어요. 근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스테이트 채널 아이디어를 수험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약간 뭐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 생각난다. 그 우리 수험에 대해서 다뤄주시겠다고 하셨던 개발자분. 그분도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건가? 아마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수압, 스웨어, 스윈들 뭐 이상한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이때 이 이더리움 런던에서 동시에 나왔던 게 그거지 그 어디냐 폴카다 여기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유포트 같은 거 신원 조회하는 거 그 ERC 시빅? 아니 표준하는 거 그 ERC 그 750인가 그 새로 만든 거 그것도 여기서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뭐 폴카다 또 발표를 했고요. 제프 가르직이 이제는 비트코인 2X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사람들이 엄청 다 까죠. 당연한 거지만 everything is still full steam. 아직까지도 정말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까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프 가르직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불쌍해요. 마지막에 근데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제프 가르직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코어 0.15 이제 롤아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엄청 불안정성이랑 버그가 많이 발견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코어를 까는 내용이죠. 까는 내용을 올려가지고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버그지 비트코인 코어의 버그지 우리의 버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그웨이2X는 문제없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비판이 많죠. 뭐를 근거로 저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담백이 상당히 나는 너의 버그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Get clone Bitcoin, please buy.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반응이죠 지금. 에휴, 이쪽 분야는 참 이제 나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네,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닉사부님의 Unenumerated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경제학에 관심 있으신 법학과 경제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 링크가 있는데 크리스 버니스키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 블로그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게 intermediate commodity거든요. 중간 중계 원자재. 원자재.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여기서는 천연 자원 같은 거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는 partially 부분적으로 돈의 역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약간 그런 거였네. 네, 그래서 금본위 제도가 끝난 후에 이런 중간 원자재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가치의 저장수단, 금이 아닌 다른 가치의 저장수단을 찾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 원자재의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원자재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게 이제는 크립토 에셋, 암호화 자산에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새로운 어떤 가치의 저장 수단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실용 가치가 있냐라는 문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실용 가치와 금융 도구로서의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자체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암호화폐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도랑 전체 글로벌 매크로 이제는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그 암호화 자산의 이런 금융 도구로서의 특징이 대부분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금융 도구로서 많이 보고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는 코어 혁신가들, 코어 이노베이터들은 좀 더 이게 어떻게 실용 가치가 있을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주류 이제 투기꾼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이제 금융 도구로 많이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not many mainstream users.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실용 사례가 실용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결국에는 실용 유틸리티, 실용 가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 화폐의 어떻게 보면 금융 도구로서의 이러한 특징도 이제는 항상 계속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이 편하고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가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 그래프가 많아요. 진짜 빽빽하죠? 니싸 아저씨 비탈릭만큼이나마 오히려 더 빽빽한 SG. 왜냐면 비탈릭은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 아저씨는 사진을 많이 쓰고 이런 건 다 자기가 찾아보잖아. 그리고 이런 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오일, 기름이라든지 이런 중간 원자재에 대해서 푸드 인덱스도 여기서 그래서 도대체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재밌는 분들도. 도대체 이 아저씨는 모르는 게 뭘까요? 네,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아. 그럴까? 모르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럼 맞지. 있겠지. 근데 뭐 벌써 변호사, 암호학자, 사이퍼펑크, 컴퓨터 공학과, 경제학자 합쳐져서 넘사벽을. 네, 그런 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그냥 졸라 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개를 꽤 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 약간 메이웨더 같이 복싱을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경제학을 꽤 잘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퍼블릭 스피킹을 꽤 잘하면 그것도 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 개 그냥 보통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성공 못해? 대기업 가야죠. 만능 플레이어 세 개 다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잘하거나 아니면 다 평범하게 하거나 약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에리움 아시나요? 비트코인 에리움? 비트코인 에리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비슷한 채굴 가능한 이더리움 ERC20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ERC20인데 그냥 비트코인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이더리움 상에서 비트코인을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no ICO, ICO도 없고요, 에어드랍도 없고요, 프리 마이닝도 없고, 개소리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에리움 BTC-M인데 이거는 비트코인과 같은 ERC20 토큰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어떤 공급 메커니즘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트코인 에리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똑같이 초기에 50개의 코인이 매 10분간 이렇게 보면 생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있는 마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제는 채굴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쭉쭉쭉쭉쭉 뭐 이렇게 가는 결국엔 2,100만 개. 여기는 비트코인과 그냥 다 똑같은 거네. 네,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스에서 고 이더리움에서 채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서 뭐 이런 절차를 따라가시면 네 아마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난 여기서 세그위 2X를 적용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죠. 먼저 세그위 2X 적용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더스캔에 가보시면 코드도 있어요. 근데 잠시만요. 이게 코드거든요, 여러분. 컨트랙트. 그러니까 이쪽에 가시면 이 코드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파워를 보여주는 거죠. 대박. 컨트랙트하고 비트코인 에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많이 다 안 보셔도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토탈 서플라이 최대 공급량이 아마 2,100만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마이닝 리워드 자체가 이렇게 되고 최고 처음에는 50 BTCM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보상 반감기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만큼인데 이게 결국에는 10분당 하나의 블럭으로 따지면 이제는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코인을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 에리움. 네. 재밌네. 채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좀 몇 개 채굴 해놓으면 나중에 은근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너가 다음에 비트코인 에리움의 로저 베리 될 수 있을지. 아니 비트코인 망하면 이거 잘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마인을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마인? 영어로 어떻게 하죠? 캐슬라. 네, 이 마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쵸. 최지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에리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했었어? 아니? 비트코인 홍콩 미덕 그룹에서 세그2X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의견이 좀 갈리긴 했지만 세그2X에 대한 엄청 이런 열렬한 지지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세그2X를 좀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각자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몇 개 안 봤지만 한 5-6개 본 것 같은데 일단 선명한 커뮤니티 위주로만 일단 봤네. 네, 그래서 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네요. 여기를 보면 요즘에 그래서 막 레딧이 약간 이상해진 게 Reddit R BTC를 가면 있잖아. 서브레딧 BTC를 가면 BTC에는 빅블라커들하고 2MB 블라커들하고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 아 진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면 거기는 1MB 사람들만 모여있고 그러니까 애매해.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망했네요. 아 진짜 이게 그런 좋은 커뮤니티들도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 진짜 시험을 봤지 커뮤니티가. 아휴. 네, 여러분 체인코드 랩이라고 아시나요? 체인코드 랩? 얘네가 뭐냐면 이제는 비트코인 코딩 클래스를 연다고 합니다. 한 달짜리. 뉴욕에서 하는 거고요. 관심 있는 개발자들은 꼭 내가 진짜 죽어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되는 이제는 강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체인코드 랩이라는 거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뉴욕에 기반으로 한 이제 개발 회사고요. 비트코인 코어에 주로 이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비트코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네들 그쪽 뉴욕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옛날에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맥코렐로라든지 이런 코어 개발자들이 가르쳐주고 뭐 멘토링 해주는 그런 세션이고 그 교육 기간 중간중간에 실제로 비트코인 코어에다가 기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번 했어. 2016년도 이제는 10월, 9월, 10월에 한번 한 달짜리로 쭉 열리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는 게 2018년도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려서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2주씩 이렇게 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고 싶어. 10불을 못해서 아쉽지만. 네,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가고 싶지만 걸린 게 많아서 못 가겠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코어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디피니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얘네는 왜 유명하냐면 옛날부터 이제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관련해 가지고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라든지 그런 친구들과 정말 많이 의견을 교류받고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엄청 똑똑하신 분이고 팀이 엄청 좋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는 데모 영상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여기가 Proof of AI 아니야? 네, 뭐 이상한 거예요.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AI를 많이 그러니까 가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가 많잖아. 블록체인의 가버넌스 모델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근데 얘는 AI가 블록체인을 가버하겠다. 약간 다스리겠다. 약간 이런 엄청 획기적인 엄청 그런 아이디어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잘생기지 않나요? 옛날에 이렇게 잘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가 달라? 머리도 엄청. 이거 옛날 엄청 부스스했었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 진짜. DKS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여기 노드가 생기는 게 블록타임이 1초래. 블록 형성이 1초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블락이 옆에 형성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데모라서 한번 봐보시면 특히 지금 박지윤님 계시나요? 박지윤님 이거 찾고 계신가요? 특히 기업이라든지 정말 빠른 트랜잭션이 필요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락이 계속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블락 하이트가 계속 이렇게 생기는 분 보이시고 네. 아마 이 점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초록색깔 점이 채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블록 데이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다른 POS 모델일 거 아니에요? 네, POS 모델이기 때문에 그룹 멤버도 뭐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임의적으로 뽑는가 보다. 잘 모르겠어.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얘네 POS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제는 컨트랙트 익스플로러도 있어. 그래서 여기 코드도 다 볼 수 있고 재밌습니다. 네. 너무 많아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강의 중 하나가 프린스턴에서 나온 비트코인 앤 크립토커런시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영어를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강추거든요. 왜냐면 쉬우면서도 명쾌하게 정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진짜 베이스라인, 어떻게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정말 좋은 강의인데 이분이 2014년도에 한 강의예요. 근데 렉처 7이 뭐냐면 이게 또 이제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과를 위한 블록체인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문과를 위한 블록체인이에요. 렉처 7 자체가 커뮤니티랑 정치랑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포킹을 할지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약간 예측한 이런 강연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 잘하시게 생기지 않았어? 네, 이분인데요. 네,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 이쪽에 온라인 코스에 가시면 저희가 항상 정말 12개짜리 렉처로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고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김진아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뭐 재미 여담인데 헬싱키가 어느 나라 도시지? 핀란드 헬싱키 갔더니 왜 헬싱키가 정말 위대한 테크 스타트업 도시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 택시 운전사가 15분 동안 나에게 블록체인을 가르쳤대요. 암호화폐랑 그리고 왜 모네로가 가장 좋은 테크놀로지인지 가장 좋은 기술인지 그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흥분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시윤 형이 저희가 암호화폐 얘기할 때처럼. 네. 그 다음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뭐 헬싱키가 엄청 위대한 스타트업 도시인 것 같습니다. 헬싱키 가면 길거리에서도 아무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헬싱키 욕 같네요. 헬싱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비트코인 까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까는 내용인데 뭐냐면 비탈릭 비트코인이 좀 요즘에 시작했는데 막 이 비트코인은 이제 저항 검열성을 얘기하면서 트롤과 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는 검열은 필요하다. 약간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하고 논란이 있는 포크는 하지 않겠다 이래놓고서 UASF 하고 ICO를 금지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 통제부터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상반된 얘기를 계속 한다고 막 욕하는 글인데 그래서 여기다 에민 군수레가 약간 이때 재미 들렸습니다. 세그잇은 블락 사이즈 증가가 아니다. 세그잇은 블락 사이즈 증가다. 해시웨이트는 킹이다. 아니다. 채굴자는 힘이 없다. 센서십 리지스턴트 뭐 그다음에 무신뢰 비허가성 시스템이다. 나는 코어를 신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블락 사이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힘싸움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네 여러 개가 많습니다. 네, 정대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게 웃겨요. 이거 아마 삼성 뭐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트롤링 절대 안 한다. 근데 여기에 우리 용의 사진이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뭐 키워줄 거야? 아니 이 모자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그 유명한 드래곤스테이라고 아까 용을 말한 그겁니다. 이 뒤에 엑셀리온이라고 있죠. 이게 샘썸 모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모자입니다. 희대의 트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나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 요즘에. 여러분 이더리움 짱. 네. 네, 이걸로 2017년 10월 26일 찌라시를 마치고 아마 뭐 어떻게 할까요? 질문 바꾸고 할까요? 아니면 형 바로 프레젠테이션 할래? 바로 프레젠테이션 할게요.